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아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잃지 않는 투자 곽상진입니다. 3일 연속 똑같은 일을 당하네요. 네, 똑같습니다. 3일째 지금 아주 환장하겠네. 오늘은 진짜 좀 전기전자 위주로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네, 아침에 조금 영향을 받을 거라고는 얘기는 했는데 어제도 빠졌었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네, 오늘 뭐 삼성전자를 많이 팔았잖아요, 외국인들이. 그러면서 오늘 외국인 수급 보니까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다 받아냈고요. 코스피는 0.7% 하락했고 코스닥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1조 7천억 넘게 매수했고요. 엄청나게 샀네요. 코스닥에서는 네. 400억 매수,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조 6천억어치. 거의 대부분 전기전자인 것 같아요. 네. 하이닉스 5%나 빠지는 거 보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매도를 한 것 같아요. 하이닉스 6% 빠졌습니다. 그래요? 네, 코스닥에서는 근데 500억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1,900억 매도, 코스닥에서는 750억 매도했습니다. 참 외국놈들 얄팍하네 주식하는 거. 응? 의견 하향했다 그렇게 파나? 네, 어저께 CLSA 리포트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여파가 진짜 찐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어저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1%, 3%대 이렇게 하락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진짜 이 리포트에서 언급한 반도체 가격 하락의 영향이냐, 그거에 외국인들이 동의를 해서 빠진 것이냐에 대해서는 미국의 마이크론 주가가 좀 증명을 좀 해준 것 같습니다. 미국 그렇죠. 마이크론도 5%나 하락하면서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대 하락을 했고요. 그 여파가 지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더 현물가 추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도 뭐 인포맥스에서 깔 건 아니죠? 오늘은 인포맥스 가는 날이 아닙니다. 네, 어제 난리 네. 났어. 인포맥스만 깐다 그래가지고. 어저께 네. 일단 아니, 사과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왜 그랬어? 기타법인에서 네. 매도를 했는데 누굴까요? 이거를 네. 답을 안 말해드리고 그래서 결국 인포맥스에서 말씀드렸는데 추적해서 다 올려놨더라고 이미. 네, 인포맥스 이미 가기 전에. 네. 밝혀졌더라고요. 근데 사실 안 좋은 뉴스 대주주가 팔았다는 건 수익 실현한 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죠. 그건 안 좋은 뉴스예요. 좋다. 대주주 물론 많이 먹었지. 10배 먹었으니까 많이 먹긴 했는데 하기야 뭐 벤처 캐피탈 같은 개념들은 10배 먹으면 당연히 나오지. 그렇죠. 다음에 다른 벤처 캐피탈 하면 되니까.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만 그래도 좋은 뉴스는 아니죠. 네. 네.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하이투자증권 자료인데요. 오늘 하이투자증권에서 의견에 따르면 현물시장 유통업자들한테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마이크론 관계사인 모듈 업체 크루셜이라고 있는데요. 저가 판매 물량이 계속 나오는 중이라고 하고요. 재고가 좀 큰 영향이고 일부 한국 업체들도 물량을 꾸준히 내놓는 중이라고 합니다. 왼쪽 차트에 보면 두 번째 모듈 업체들의 재고가 위에 쫙 솟아 있죠. 그만큼 재고가 많아서 좀 싼 가격이라도 좀 내놔서 지금 현물가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상 복귀에 따른 수요 둔화도 좀 관찰이 된다고 합니다. 7월 달에 대만 노트북 ODM 출하량이 전월 대비해서 5%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감률도 전월에는 18%였는데 이번 달은 9%로 이 상승률이 굉장히 하락을 했고요. 중국의 게임 규제로 인해서 이제 PC 수요가 둔화된 영향도 존재한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향후에 현물 가격 하락을 예상을 하고 만약에 모듈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디램 판매에 나선다면 이 현물 가격이 낙폭이 좀 확대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고요. 현재 이제 8기가 모듈 고정 거래 가격이 35불 수준이거든요. 현물 가격은 30불까지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오른쪽 차트에 보면 현물가와 고정가 추이가 보이는데 현물가 저 파란색 굵은 선이 좀 많이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시죠? 네, 그래서 현물가가 여기서 모듈 업체들이 좀 추가적으로 물량을 많이 내놓으면 더 경쟁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노근창 센터장에 오십니다. 오늘 네. 5시 넘어서 오셔가지고 저하고 대담을 할 텐데 이걸 언제 올려야 되나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편집팀도 프로는 아니에요. 저희가 모든 게 아마추어스럽지 않습니까? 네. 내용만 프로지. 내용만 프로고 모든 이 프레임이나 뭐 이런 모든 시스템은 다 아마추어인데 그게 이제 좀 그래서 언제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건 뭐냐면 지금도 얘기 나왔지만 노트북 즉 PC예요. PC의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나 역시나 찐은 어디다? 데이터 센터다. 데이터 센터는 지금 8주 정도 지난번 들었을 때 한 달 전에 들었을 때 8주 정도의 재고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의 재고가 줄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까지 얘기 들리는 바로는 재고 스타킹에 대한 욕구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재고를 더 늘리고자 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 얘네들의 발주의 총량이 어떻게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중간에 슬로우다운 할 수는 있지만 총량이 줄어들지 않으면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지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어저께도 많이 하락을 했는데 네. 오늘도 2% 하락하면서 얼마 전에 한번 크게 급등을 했었잖아요. 네, 그 주가를 다 토해낸 것 같습니다. 소외냈죠. 네. 하이닉스는 토해낸 것뿐만 아니라 밑으로 지금 올해 신저가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거기 대주주는 네. 같이 떨어졌어. 평소는 못 오르다가. 그 대주주는 또 다른 악재까지 겹쳐 있습니다. 네, 좀 심한데요. 하이닉스가 오늘 6% 빠졌고요. DBI텍도 5% 하락했고요. 그동안 그동안 빠진다는데 왜 DBI텍이 빠져? 그러게요. 예, 파운드리까지 영향을 받고 있고 오늘 말도 뭐 안 돼. 다 같이 빠집니다. 오늘 사실 왜 빠지는지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 DDR5도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최근에 약할 동안에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DDR5까지 많이 빠졌습니다. 아비코전자 7% 하락, ISC 5% 하락했습니다. 네, 별로 상관없는데 DDR5 상관없죠.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상원에서 1조 달러 인프라 법안 가결됐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미국 10년물 금리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조금 전 데이터가 1.37% 정도까지 많이 올라왔고요. 한국 금리도 1.93%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행주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카카오뱅크는 사실 오늘 한 4%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요거는 사실 국채금리 상승의 영향도 있겠지만 수급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습니다. 어저께도 사실 카카오뱅크가 10% 가까이 빠지면서 드디어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터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급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네. 뭐 외국인, 기관, 개인 다 매수세고 넷마블 빼고 다 샀습니다. 네. 오늘도 매수세가 좀 보이더라고요, 장중에. 그래서 왜 도대체 사느냐. 내일 분기 리뷰 발표가 있는데요. 여기에 편입은 뭐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슈 때문에 좀 매수세가 좀 수급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내일 만약에 결정이 되면은 이것도 재료소멸로 차익 실현하는 물량도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카카오뱅크가 얼마나 많은 그 핀테크 영역을 갖고 오느냐 여부에 따라서 평가가 많이 갈라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단기에 결정될 이슈는 아니고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되고 또 분석해서 그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카카오의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일단 장기 전망은 알 수 없지만 뭐 단기적으로는 뭐 내일의 영향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끝나니까 호재 끝이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고평가에 대한 인식은 뭐 어느 정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시중은행도 오늘 많이 상승했습니다. 요거는 금리 때문에 올린 거로 봐야 되겠죠? 네, KB금융이 2.5%, 하나금융 1.7%, 우리금융 1.3%, 신한지주 0.7% 상승을 했고요. 어저께 사실 독보적인 SK바이오사이언스 상한가를 기록을 했잖아요. 네. 예, 그 임상 3상 시험 계획 식약처에서 승인을 해준 영향이었고요. 네. 오늘은 연이어서 다른 백신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0.5% 하락했는데요. 셀리드 11% 넘게 올랐고요. 유바이올로직스 9% 넘게 9% 올랐고요. 제넥신 2.3% 상승, 진원생명과학은 0.5% 상승. 국산 백신주들이 다 같이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셀트리온 형제들 오늘 주가 굉장히 많이 날라갔어요. 올랐습니다. 그래도 코스닥이 사실 상승한 건 여기 때문이에요. 하락 종목 훨씬 많잖아요, 둘 다. 네. 그래서 코스닥. 네. 예,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 허주마라는 약이 일본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50%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들렸고요. 유방암, 위암 치료용 바이오시밀러인 이 허주마가 6월 기준으로 51%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오리지널 약을 앞섰다고 합니다. 셀트리온은 이 코로나 확산기에 의약품 공급 안전성이 강점으로 부각되면서 일본 의료진의 선호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기타 다른 요인들도 있겠죠. 그리고 또 코로나 치료제인 레키로나의 투여 대상을 기존에는 고위험군 경증 환자 및 중등증 성인 환자였는데 이 대상이 12세 이상 전체 경증 및 중등증 환자로 확대 신청을 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약물 투여 시간도 기존의 정맥 투여 90분이었는데 이걸 60분으로 축소하겠다라고 해서 재심사를 변경 신청을 했고요. 식약처는 이에 대해서 이 변경 신청에 대해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할 계획이고 신속하게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오늘 셀트리온 제약이 11% 상승, 셀트리온 헬스케어 6% 상승, 셀트리온이 한 4.8% 네. 상승했습니다. 허주마가 도대체 일본에서 얼마나 팔리길래 그럴까 궁금해지네요. 네, 굉장히 인기 많은 것 같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인지가 궁금해. 총 금액이. 네. 네, 그리고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이빨 관련주라고 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치아 관련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빨이 한국말이랍니다. 이빨이 뭐가 어때서? 근데 이제 짐승한테 이빨이라 쓰이는데 이빨 치. 사람이니까 이빨 괜찮습니다. 이빨 관련주 이빨만 안 까면 됩니다. 네. 예. 네, 그 관련주가 오늘 단체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가 힌트를 줬었죠. 실적 굉장히 잘 나왔는데 그게 수출 기반이었고요. 뭐 네. 중국뿐만 아니라 뭐 러시아 이런 데로 수출이 잘 되면서 다른 치과 관련주들도 좀 영향을 받겠다 싶었는데 정말 실적 놀랍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오는 주식들이었죠. 네. 임플란트에 따라오는 주식들 예를 들자면 예, 덴티움 우선 실적 한번 보여드리면요. 요거는 그냥 상승률만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맨 오른쪽에 매출 40% 전년동기 대비 상승, 그리고 영업이익은 154%, 주주기업,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순이익이 400% 상승. 놀랍습니다. 네. 네. 컨센 대비해서도 잘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컨센이 670억이었는데요. 725억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140억이었는데 컨센이 170억 나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고요. 네. 마찬가지로 다른 이제 바텍이라는 종목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보여드리면은 비슷하죠. 세 자릿수 상승률이고요. 이건 더 놀랍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 컨센서스가 780억이었는데 매출액 850억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136억이었는데 영업이익 200억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치과 업황이 좀 회복되는 모습이 보였고요. 이것도 오스템 임플란트 때문에 어느 정도 유추는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호실적으로 연결되면서 오늘 덴티움이 11% 상승했고요. 바텍이 12% 상승했습니다. 덴티움 시총이 8천억이네요. 네.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오늘 1.6% 상승하면서 장중에는 또 뭐 신고가 경신을 했었습니다. DO와 레이도 3.5%, 4%씩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원들이 많이 의료계로 많이 갔잖아요. 네.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고, 앞서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고, SK의 이제 SK 쪽의 자회사 하나도 아직 상장 안 하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 팜텍인가 바이오텍인가 그 회사도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하고, 드디어 이제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또 새로운 영역으로 많이 자원이 이렇게 쏟아지면 5년, 10년 후에 또 그런 세상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직도 근데 의사 지망이 많다면서요? 그런가요? 뭐 의대가 제일 인기가 많은 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옛날부터 계속이죠. 그래왔죠. 예. 네, 계속 그렇습니다. 아버지 세대 때는 물리학과가 제일 인기 많았다고 하던데 요즘에는 물리학과요. 아버지 세대 아닌가요? 나하고 나이 차이 많이 안 나실 것 같은데. 물리학은 네. 이과의 철학과예요. 이 비인기인가요? 물리학 아버지한테 속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때 네. 당시에는 제일 똑똑한 분들이 물리학과로 많이 진학했다고 들었는데. 그럼 아닌가 봐요? 문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은 그럼 철학과 간 건가? 그럼 좋지 뭐. 네. 좋아요. 인정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종목 리포트를 하나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주가 변동성도 굉장히 컸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매수를 하신 것 같아서 카페24에 대한 유안타 증권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홀드로 하향을 했습니다. 이거는 네이버에 지분 투자를 받았잖아요. 15% 최대주주 지위가 넘어갔는데 투자 의견은 오히려 내렸습니다. 네이버와의 시너지는 가능하다라고 하고 국내에서는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성장한 셀러들을 카페24의 독립물 개설로 유입시키는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해외에서는 더 큰 시너지가 기대된다라고 합니다. 네이버의 Z홀딩스 플랫폼, 라인과 야후 재판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미 진출해 있는 카페24 서비스와 연계가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구체적으로는 마켓플레이스와 간편결제 서비스 연동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했고요. 다만 뭐 어떻게 협력을 할지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발표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기대감을 갖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더군다나 어제 발표했던 실적이 어닝 쇼크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좀 비용 부담도 좀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을 줬고요. 목표 주가는 4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미 이제 전일 종가 기준으로도 목표가는 넘어섰고요. 오늘 4% 추가로 상승하면서 더 괴리는 커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북 군 통신선이 또다시 불통됐다라고 합니다.
7월 27일에 군통신선이 이제 재개가 됐잖아요. 네. 그 뒤로 보름 만에 다시 끊긴 건데요. 통일부에 따르면 어저께 오후 4시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정기 통화와 오후 5시 마감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날 오전에 한미 연합훈련의 사전 연습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이라고 했었나 봐요. 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내고 남조선의 배신적인 처사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남북 경협주들이 오늘 좀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락폭은 그다지 크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뉴스 뜬 것 치고는. 최근에 조금 많이 올랐거든.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은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오른 것 대비해서 조금 덜 떨어지는 것도 있는 것 좀 같습니다. 덜 떨어진 게 하나도 안 떨어진 이 정도면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그렇죠. 아난티에 한 4% 하락, 신원 5% 하락, 현대엘리베이터 4% 하락 정도에 네. 그쳤습니다. 참 무섭긴 할 거예요. 미군 애들은 저는 현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혹시 카투샤였어요? 아니요? 미군 애들의 화력이 어떤지 모르시죠? 네. 저는 제 군 생활할 때 미군 애들의 화력을 보긴 했습니다. 저는 공군 기지에 이게 대회비인가? 공군 기지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네. 근데 공군 기지에 넓어요. 육군이 노는 그 운동장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는 네. 그 공군 기지 안에 골프장도 있어요. 하도 넓어가지고 처음 들어보는 것 같네. 골프장이 있다고요? 공군 기지는 워낙 넓어서 공군 기지마다 골프장이 하나씩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공터도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근데 그 독수리 훈련 같은 걸 하기 전이었어요. 독수리 훈련 하기 전인데 갑자기 큰 공터를 몇 달 전부터 공사를 하는 거야. 네. 평평하게 정말 넓어. 여의도 광장처럼 넓어. 지금의 여의도 광장, 옛날 여의도 광장 말고 지금 여의도 광장은 조금 좁아졌잖아요. 그 숲 같은 거 빼면 그 정도로 넓은데 평평한 편탕 잡어를 하는 거예요. 롤러가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러더니 맨날 우리 기지로 그 C130인가 있어요. C130 엄청 큰 화물선 계속 왔다 갔다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서도 좀 군대에서 힘쓰는 일을 못해서 머리 쓰는 일을 했어요. 얘는 삽질은 도저히 안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펜대를 나한테 줬어. 여기 펜을 굴리면서 이제 그 군수 보급 관련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맨날 심부름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 갔다 왔다가 이거 하는 거예요. 한 2km씩 걸어가서 물건 들고 다시 들어오고 막 그런 네. 삶을 살았는데, 거기에서 야 그렇게 비행기 왔다 갔다 하더니 엄청난 기지가 생기더라고. 엄청난 기지가 생겨요. 후딱 지은 건가요, 그러면?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한 1, 2개월 포장을 하더니 막 비행기 왔다 갔다 하더니 그 다음에 거기 지나가는데 와 엄청난 기지가 하나 탁 남자 여자 거기는 차별이 없어. 미군 애들은 진짜 남자 여자 차별이 없어. 여자도 똑같이 일해. 무거운 거 들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쫙 다 짓고 갑자기 그 다음부터 막 온갖 이 신기한 비행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프로펠러 달리고 뭐 이런 거. 이게 엄청난 화력이구나. 그때 미군의 대단한 화력을 봤습니다. 무서울 거예요, 북한은. 그래서 그렇군요. 네.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오랜만에 들은 군대 얘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요거 추이 한번 보여드리면 최고치 찍었습니다. 2,223명 발표를 해서 처음으로 2,000명대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전 세계 난리. 아침에 미국 시장 마감할 때도 알려드렸는데 뭐 이스라엘도 뭐 난리고 뭐 일본도 난리고 다 난리예요. 근데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죠? 특별히 백신 맞은 분들한테는. 그렇죠. 뭐 치사율은 뭐 낮은 편이죠. 그래서 빨리 백신을 맞아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빨리 백신을 맞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각은 그랬죠. 확진자가 좀 나와도 백신을 빨리 맞으면 괜찮을 거다라고 했는데 조금 최근에 백신 수급에 좀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달 공급 예정이던 모더나 물량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3분기 접종 계획도 좀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된 지 5주째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 확진자 추이를 보면은 이 효과가 조금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라니까요. 미국도 11만이 돌파했어요. 하루 신규 확진자가.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근데 거리두기도 훨씬 더 강화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도 확진자가 줄어들질 않네요. 이거는. 네,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아요. 지금 일본도 10,000명이 넘고, 네, 많습니다. 네, 빨리 백신을 좀 많이 그래서 들어가야 저는 될 이렇게 것 같아요.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이게
지금 미국이 좀 그렇다는데 백신 맞은 사람들은 괜찮은가 봐요. 네. 그리고 안 맞은 남부 쪽은 좀 심각하고 그래서 강제로라도 맞춰야 되겠다 뭐 이런 상황인 건데. 11만 원도 준다고 하죠. 하도 안 맞아. 예, 예. 그래서 우리나 주지.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인데 그 맞은 사람들은 이렇게 치사율이 확연히 낮은 것 같아요. 확연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부 만약에 백신을 맞았다고 생각하면 이제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내년은 지금보다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여전히 동남아는 좀 어렵죠. 우리보다 더 백신을 늦게 맞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해외여행은 아직까지 올해는 글러먹었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져봅니다. 이게 다 오늘 그 백신 국내 백신주들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오늘은 특히 뭐 식약처에서 어디 임상 계획 승인했다거나 이런 소식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내 백신 후보들이 오늘 10% 넘게 상승세를 보이는 게 다 이런 백신 수급이 차질을 빚고 있는 거에 그렇죠. 따른 국내 백신 기대감이 좀 그래도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에서도 바이오 주식들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었는데 이 백신 관련주들은 진짜 좋아요. 네, 그렇죠. 52주 신고가니까. 네. 네, 모더나 지금까지 최근에 오른 거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네. 네. 오늘 떨어졌어요. 우리한테 안 줘서 그런가 봐. 네. 주가 오늘 모더나요? 떨어졌나요? 네, 오늘 떨어졌죠. 새벽엔 떨어졌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